2021년형 베뉴입니다. 베뉴는 현대자동차 SUV 중에서 가장 막내격이고요. 소형 SUV에 속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보게 되면 언뜻 앞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차에 크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조금 다부진 모습 잘 갖춰주고 있고요. 전면부에 그리는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룩을 따라가면서도 가운데에는 핫 스탬핑 공법으로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 아주 고급스럽고 또 다이나믹한 느낌 잘 표현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엠블럼이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다부지자 좀 당차하다는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DRL은 LED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 전 라인업에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고 하죠. 야간에 한번 보실까요? DRL만 점등된 상태고요. LED 타입의 헤드램프를 켜게 되면 프로젝션이라서 초점이 좋은 편이죠. 광원의 폭은 약간 이 모서리 부분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가운데 집중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상하향의 폭도 제법 괜찮은 편이죠. 헤드램프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3레벨로 제일 위로 올려놨고 한번 내려볼게요. 0레벨까지 내리면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차량들의 이 조사각 조절은 예전에 상향하고 하향 차이가 날 정도에 육박할 것 같아요. 각도 다시 지금 3레벨로 올렸는데 변화의 폭이 제법 되죠.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프로젝션 타입이라서 확실히 초점이 좋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백색에 가깝습니다. 자연광보다는 화이트 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프로젝션 타입이라서 역시 이 모서리 부분은 조금 흐릿함이 있습니다. DRL은 헤드램프 주변부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하향등은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상향등은 일반 반사식입니다. 위쪽으로 DRL과 분리가 돼서 방향지시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는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이 갖춰져 있네요. 헤드램프 자체는 초점도 좋고 밝은 편인데 역시 이 광원의 폭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테일램프도 안정감 있는 느낌 잘 이어가고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범퍼 하단 디자인도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약간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글쎄요, 이 정도의 차 급에서는 저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프론트 스커트는 과감한 기교를 부르기보다는 SUV 차량들의 어떤 기본기에 충실했다고 보여지고요. 직렬 4기통 스마트 스트림 G 1.6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23마력에 토크는 15.7입니다. IVT, CVT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앞쪽에서 봤을 때의 웅장한 느낌보다는 조금 귀엽고 안팡진 느낌이 전해집니다. A필러 쪽이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로 지금 도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트림마다 옵션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차의 컨셉이라든가 이 등급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이색적인 컬러들을 모아놓은 이런 컨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측면으로 오게 되면 확실히 차가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루프 라인을 보면 앞쪽이 조금 높고요. A필러 쪽이 조금 높으면서 C필러 쪽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듯한 라인이 제법 멋스러운 느낌들 잘 담아내고 있고요. 휠베이스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적절한 편이고 특히 앞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 55, 17입니다. 휠 아치 쪽에 바디랑 다른 컬러 우레탄 재질로 좀 텁텁하게 무광으로 덧대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이 저는 리플렉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뭔가 반사판이 있거나 불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컬러하고 재질만 조금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로커 패널도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고 역시 광이 나지 않는 무광으로 조금 텁텁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느낌들은 SUV, 소형이지만은 SUV라는 어떤 장르를 조금 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전동 접이식이 기본 적용되고요. 또 LED 지금 사이드 시그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채택을 해주고 있다고 하죠. 컬러를 달리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트림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어로핀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루프렉도 근사하게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옵션이고요. 또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V 배지 같은 것들도 센스 있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C필러 쪽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작지만은 SUV다라는 어떤 그 당당함 같은 걸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잘 연출이 됩니다. 주유구는 운전석 하단 부분에서 레버로 잡아 당기도록 되어 있고요. 커버 같은 것들은 좀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후측면에 와서도 다부진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안팡진 느낌이 전면하고 후면보다는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 측면에서 조금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귀엽죠? 안정감 있는 사각형 형태의 뒷모습은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작은 장르에서는 안정감 있는 SUV, 소형 SUV를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은 없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LED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인데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뒤쪽에서 봐도 루프가 화이트 컬러로 지금 덮여져 있어서 조금 컬러에서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도 루프랑 같은 색깔로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그 보호 비닐을 안 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뒷모습도 안정감 좋은 편이죠. 테일게이트는 수동이고요. 이 아래쪽에서 손을 넣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보시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저는 확보가 조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높이가 조금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마음에 많이 이렇게 들고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가 그렇게 긴 차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에 있어서 높이는 괜찮은데 깊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SUV이기 때문에 높이가 또 받쳐주니까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고요. 바닥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레버 잡아당겨서 올려보면 하단부에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간을 잘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걸로 좀 꽉 짜가지고 짜임새 있게 사용을 했으면 스티로폼이 가운데 있기는 한데 펑크 수리킷만 담아주고 있거든요. 이 주변부도 조금 마무리를 신경을 써줬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수동이고 이 아래쪽에서 손잡이가 있고요. 살짝 들어 올리면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약간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서 LED 램프를 운전석 뒤쪽에 위치를 해놨다는 것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공간 자체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짧지만 높이를 상대적으로 잘 확보해주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일반 벌브 타입으로 LED 아니고요. 조명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빛나는 거는 제가 촬영을 위해서 라이트를 좀 위치시켜 놨습니다. 커버 같은 것들도 저기 보시면 두께가 좀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두께 좀 상당하게 잘 마무리를 해줘서 작은 소형차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래쪽에 스티로폼으로 좀 짜여져 있는데 이 주변부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스티로폼을 넓혀서 꽉 채워주셨으면은 공룡 같은 것들 억제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펑크 수리 킷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이 패널이 조금 두툼해서 소음 진동 막는 데는 조금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SUV니까 6대4로 분할이 되는데 시트백을 한번 접어 볼게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이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 보통 빼가지고 밖으로 세워놓거나 해야 되는데 베뉴는 이렇게 들어서 쫙 밀어 놓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트백 접어 볼게요. 시트백은 등받이 위에 레버가 있는데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쫙 잡아 당기시면은 시트가 비교적 평평하게 접혀집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공간인데요. 이 정도면은 소형 SUV 치고는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나에 비해서도 작은 차임은 분명하지만 헤드룸의 여유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공간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차박 같은 거 하시기에는 휠베이스가 길지 않아서 키가 작은 저 같은 사람도 넉넉하게 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싣고 나르실 때는 오히려 위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좋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같고요. 뒤쪽에 이 C필러에 있는 V 배지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해 줬으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뒤쪽에는 스마트 키 버튼은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까맣게 보이시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아무래도 SUV이고 또 위쪽에 차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헤드룸 확보가 인상적이죠.
그 뒤쪽의 공간도 역시 넉넉한 헤드룸 때문에 언뜻 봤을 때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도 투톤이고, 요런 데 보시면 이렇게 이 테두리 부분도 야광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스티어링 안쪽에 스티치도 보시는 것처럼 야광색으로 포인트 곳곳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젊은 층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네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재질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준수한 편이고, 요런 데도 인조 가죽으로 살짝 이렇게 덧대주면서 스티치 있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요. 아래쪽에 맵 포켓은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트렁크는 여기에서 레버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본닛은 여기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 매트 테두리에도 이 야광색으로 스티치를 포인트 주고 있네요. 저런 것들 나쁘지 않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운전석 좌측에 보시면 이 친구가 또 나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열선까지 있네요.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것들도 있고, 하여튼 꼼꼼하게 잘 배치해 놨습니다. 시트는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잘 보시면 안장 앞쪽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세를 좀 잘 잡아줬던 것 같고요. 등받이도 단순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고요. 헤드레스트가 차 급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이 쿠션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그냥 깔끔하고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하고 같은 이 기본적인 컨셉이죠. 안쪽에 좀 들어가 볼게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1.6L 자연흡기 엔진은 엔진 회전 질감이 초기에 약간 좀 거친 듯 싶지만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 가운데 정보 표시창이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연비는 제가 지금 106km 정도 탔는데 12.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운전자 주의 수준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공기압도 체크가 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AV에는 와이드 타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직전 세대 모델이고요. 하지만 이 해상도 같은 것들 나쁘지 않고 정전 터치 방식인데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줍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약간 이색적인 게 볼륨 버튼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 엔터나 튠 기능은 조금 작고 볼륨 버튼은 큰데 사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가 높은 버튼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맵도 현대자동차 맵 나쁘지 않죠. 티팩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익숙하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기 때문에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뭐 2차 급에서는 그냥 준수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3실린더 타입이라서 조금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약간 미니의 그것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이렇게 돌려서 다이얼 방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이 포지션이라든가 온도, 바람의 세기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USB 단자, USB 충전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 옵션으로 여기에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승 차량에는 빠져 있습니다. 미션은 IVT, CVT 미션이죠. 조작감 나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DCT보다 그냥 CVT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 취향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수동 모드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는 열선하고 통풍 시트도 되네요. 통풍하고 열선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4륜은 없고요. 2륜이라서 드라이브 모드 3개, 그리고 터레인 컨트롤,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3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시면 지금 터레인 모드,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하면 노멀, 에코, 스포츠. 스포츠하고 노멀은 차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에코랑 스포츠는 나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수동식으로
핸드 타입이죠. 사이드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이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거나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암레스트가 약간 작게 자리 잡고 있고 조금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싶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 보시면 이 위쪽에도 이렇게 파져 있어서 여기에 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면 참 좋고요. 잡아 당기는 방식이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여기 공간은 넓이는 괜찮은데 이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한번 내려볼까요? 네,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요. 앞쪽하고 같은 재질과 디자인입니다. 외포켓은 외포켓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 페트병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데 크기는 준수한 편이죠. 바닥 공간은 조금 깊게 파여 있어서 발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확보를 잘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나 이 뒷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 실제로 타보면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시트는 단순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고 헤드레스트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더라고요. 요런데 포인트, 테두리 포인트 같은 거는 저는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ISO 픽스도 가능하고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이게 시트가 각각 잘려가지고 6대4 정도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암레스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헤드룸 공간 나쁘지 않고요. 안쪽에 타보면 승하차가 굉장히 편한 것도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되고 발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괜찮고 여기에 폭도 좀 확보가 돼 있죠. 에어벤트나 이쪽에 뭐 시거잭이라든가 아니면 USB 충전 포트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주 앙증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오밀조밀하게 각 기능들을 잘 모아놨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운전석도 다양한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의 IVT, CVT 미션이죠. 조합인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마력대는 120마력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토크가 15, 16이 조금 안 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량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 힘이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형 SUV라고 해서 크기가 너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실내 타보고서는 밖에서 봤을 때보다 많이 좀 넓다,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헤드룸 쪽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공인연비는 17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13.3입니다. 도심에서는 12km대,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까지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간 시승을 하면서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6에 맞춰놓고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도심에서의 연비는 약 11.5, 두 자릿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4륜구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솔린 1.6L고 나름 또 SUV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연비는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저는 17.3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VT, CVT 미션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 차체로 전달되는 잔진동 같은 것들도 큰 편은 아니고요. 소음 역시 지금 화면으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풍조름 같은 것들이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고요.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의 조합인데요.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승차감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뒷좌석에 앉게 되면은 아무래도 토션빔이 조금 좀 단단한 느낌, 약간 튀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많이 넣었을 때에는 좀 민감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핸들링은 가벼우면서도 라인을 좀 정직하게 읽어 나가는, 딱 이렇게 물고 돌아 나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요. 약간 속도를 높이면 차량의 무게도 그렇고 뒤쪽이 토션빔이 멀티링크에 비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일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막 불안하거나 이 제어가 어려울 정도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소형 SUV라고 하는 장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처음부터 담력이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차량이 가벼워서 그런지 아니면 구조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면은 제가 시승했던 일반적인 다른 뭐 세단이라든가 연후 SUV들에 비교했을 때에는 뒤가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차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트랙션 컨트롤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타입 버튼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트랙션을 선택할 건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트랙션 컨트롤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4륜구동이 아닌데 왜 트랙션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전륜구동이고 나름 또 이 친구가 장르가 SUV잖아요. 소형 SUV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오프로드, 약간의 홈로 주행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재미있게 탈 수 있죠. 시트 포지션 자체는 승용차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고요. 반면에 A필러가 약간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헤드룸까지도 여유가 많이 느껴지니까 처음에 딱 탔을 때 적어도 앞자리에서는 이 차가 소형 SUV인가? 좀 좁은가? 막 실내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글쎄요, 오히려 코나보다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물론 이제 좌우폭 같은 데서는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헤드룸 공간의 여유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탁 트여 있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CVT 미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 도심에서 가다서다가 많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DCT의 그 특유의 울컥거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CVT 미션들은 밟으면 그냥 윙 하면서 소리만 나고 이 반응이 늦게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참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 베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셋업을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마치 그 락업 클러치 작동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기어가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적절하게 잘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변속 충격 같은 건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소형차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파워트레인 미션 부분에서 그렇단 말씀입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 제법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코너링을 해보면 선회하는 쪽으로 조명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그쪽을 조금 더 잘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처럼 이렇게 스티어링하고 연동이 돼서 램프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코너링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헤드램프 안쪽에서 반사판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야간 시야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됐다라고 들었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오토 모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주변의 광량이 조금만 인지가 되면 무조건 전조등, 그러니까 하향등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데, 어쨌거나 오토 모드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야간 운전에 도움은 확실히 되고요. 프로젝션 타입 LED라서 초점이 정말 잘 맞습니다. IVT 미션, CVT 미션인데요.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20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차량의 크기라든가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은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교적 높지 않은, 조금 더 낮았으면 한 1800 정도? 1800, 1850 정도에서 100km가 구현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주행을 해보면 이 소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연비 쪽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사운드 시스템은 일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프리미엄 사운드들의 비교를 해보면 음이 좀 많이 뭉개진다는 느낌이 들고,
고음이 살짝 묻히는 것 같아요. 네, 중음하고 저음 때는 나름 또 힘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음이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고음 때는 살짝 묻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제가 테스트하는 노면 상태가 그렇게 또 썩 좋은 편이 아니고요. 일부 고속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고속도로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행하는 곳이 최근에 포장을 마쳤고 저소음 아스팔트가 시공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달릴 때에 느끼는 이 소음 정도가 화면에 그 카메라로 수음이 좀 정확하게 됐으면 싶은데요. 딱 제가 배뉴를 탔을 때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도로가 좋은 곳에서 이런 느낌. 예. 풍절음 같은 것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거, 마찰음 같은 거, 타이어 마찰음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실제 배뉴를 운행할 때 제가 느끼는 소음 정도에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고속도로를 달리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음이 돼서 카메라 고정을 제가 천정 쪽에 바짝 붙여서 지금 마운트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MVH 나쁘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도. AV에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가 있었으면 딱 좋겠는데 뭐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약간 운전석 쪽으로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이 볼륨 컨트롤이라든가 조작했을 때의 손으로 이렇게 다 대보면은 차가 그렇게 많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이 위치가 아주 절묘한데요. 운전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또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작했을 때의 이 손이 가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속주행을 해봐도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나름 버텨줍니다. 한 100km까지는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았고 측면에서의 공명음 같은 거, 풍절음 같은 것들도 제법 잘 버텨주더라고요. A필러가 약간 서 있는 편이고 또 이 루프 쪽이 살짝 각이 꺾이면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음, 이 바람의 저항이라든가 소음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법 MVH는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어 마찰음이나 이제 지금 비가 오는데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이 휠하우스 안쪽에 튕기는 듯한 이런 소음 같은 것들은 딱 이 차 급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조용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거슬릴 정도도 아니라는 거죠. 딱 요 급에 맞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나름 또 우웅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들 나쁘지 않고요.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에 쥐어짜는 듯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RPM 상승할 때의 그 느낌이 뭐 마일드하게 다가옵니다. 막 힘이 부족한데 갤갤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미션이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처럼 시내 주행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선호도가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좀 와일드하게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음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소형 SUV, 도시명 SUV다 보니까 약간 밋밋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용합니다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지만 일반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 조향 보조까지는 아닌데 레인 센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일부 선회할 때는 이 레인 크로스가 버텨주니까 중앙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버텨주니까 조금은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구성 자체도 뭐 스티어링의 열선 같은 것들도 있고 헤드램프도 지금 2021년형에서는 LED가 제가 기본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도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커버 쪽에는 LED 타입의 사이드 시그널도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옵션 구성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가 물론 이게 엔트리급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부분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이렇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물렁물렁 해가지고 멀미 나는 그런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다부집니다. 차가 굉장히 다부지게 잘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주면서도 이 부담감이 없다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뭐 발진 가속력 같은 것들도 도심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때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 특히 이제 이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도심에서 운행을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가속할 때 부드러운 느낌이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도심 주행형 SUV다, 도심에서 편하게 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속 페달을 이렇게 쿡 밟아보면은 확실히 일반 미션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IVT, CVT 미션들이 좀 병맛이라는 표현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에 와서는 그런 그 CVT 미션의 어떤 단점들도 마치 일반 미션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도, 또 CVT 미션만의 장점, 기어 변속을 할 때의 변속 충격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또 속도에 맞게 꾸준하게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탈만한, 도심에서 탈만한 차가 제대로 나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4륜구동 H트랙하고 후륜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못내 아쉽기는 한데요, 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코너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이 등급 나누기에는 또 현대자동차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딱 1,500만원이면 1,500만원에 맞는 차의 느낌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주고요. 기본형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정확하게 맞는 차량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 승차감이라든가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됐기 때문에 코나라는 또 차량이 있잖아요, 바로 위에. 그래서 제가 단점으로는 후륜의 멀티링크가 아닌 점, 뭐 H트랙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없는 점, 이 차가 또 나름 SUV인데 그런 점은 단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 급 차이를 두는 좀 차량의 판매 전략하고도 좀 연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